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연봉이 3,500만 원 이상인 정규직은 고작 15%에서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80%는 그 금액 이하로 살면서 조용히 삽니다. 생각보다 적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TV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해외여행도 가고 자기의 소신도 이렇게 드러내 보이며 살고 뭐 중산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한 15%에서 20%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불안에 들며 살고 사는 게 매우 힘들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참 노동시장에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언제 잘릴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뭐 인서울대를 나오고 대한민국에서 흔히 얘기하는 중견 이상의 기업에 다니고 뭐 연봉을 그래도 내가 그래도 적지 않게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중상류층이다라고 생각해도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저 또한 제가 받는 연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제 스스로는 중산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각종 사회적인 지표를 따져봤을 때는 저 또한 중상층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24년째 하고 있고 직급이 부장이고 뭐 이러다 보니 뭐 받는 월급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과 뭐 이제 두 아이를 키우는 이제 제 외벌이 가장이다 보니까 내 식구가 사는 게 빡빡하죠. 근데 이제 제가 뭐 빡빡하다, 힘들다,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또 누군가가 봤을 때는 배부른 소리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여유롭고 아주 풍요롭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뭐 저 또한 뭐 외벌이 가장이기 때문에 뭐 스타벅스 같은 브랜드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고 뭐 비싼 뭐 차 끌고 다니고 이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가장이기 때문에 그냥 저가 커피숍 가끔 가고 뭐 도시락 뭐 밥 먹고 뭐 이래저래 저녁에 뭐 술자리 같은데 가는 일은 매우 매우 드문 뭐 이런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제 더욱더 사는 게 이제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느껴지는데 저보다 훨씬 더 이제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많죠. 저는 그나마 빚지지 않았고 뭐 무리하게 연끌해서 집을 사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뭐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뭐 이래저래 집을 하나 가지고도 있고 뭐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그 자가에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크게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래저래 뭐 많은 이제 경제적인 좀 하락도 겪고 하긴 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한번 무너지면 못 일어서는데 뭐 나름 지금 뭐 멀쩡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다행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경제적인 자유를 떠들어대고 뭐 이럴 수준은 아니죠. 뭐 그냥 지극히 묵묵히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장사 이런 거에 대한 기대 아무것도 없고요. 왜냐? 제가 이제 더 어렸을 때, 더 젊었을 때 장사를 여러 차례 했다가 이제 말아 먹어봤던 기억이 있어서 일을 하면서 같이 가게를 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돈을 많이 깨먹어서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이제 잘 알고 있는 거죠. 지금은요, 다소 정신을 좀 차리고 좀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부자들은 아주 소수이고 그들은 드러나 있지 않고 티내지 않고 겉으로 볼 때는 부자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콩나물 하나 사고 두부 한 모 사고 되게 검소하게 살아서 되게 형편이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부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 아주 럭셔리하게 다니고 되게 여유롭게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돈이 없는 카드 돌려막기 하는 인생 막장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경직된 사회일 수 있죠. 우리는요 8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숨죽이고 그냥 고개 숙이고 지내고 있는 사회 같습니다. 그들은 힘도 없고 그들은 선택권도 없는 이제 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을 비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되게 수동적으로 되게 수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씁쓸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신세계라고 하는 유통그룹 보자고요.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정용진은 승진을 했어요. 그는 SNS로 간종짓 하면서 신세계 그룹의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홍보적인 측면에서 피해를 되게 많이 끼쳤어요. 근데 손실이 많이 나고 하니까 정용진이 제일 먼저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이마트 직원들 자르는 걸 먼저 하고 있죠.
미국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벌써 전용진 날라갔죠. 그런 무책임하고 기업에 해악을 끼치는 인간을 놔두냐라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참 희한한 게 재벌가의 자식이다 이러면 그냥 순응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좀 납득하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신세계 그룹에서 일하는 그렇게 많은 이들이 정경진을 향해서 화살을 돌리지 않고 그를 끌어낼 생각을 왜 안 하는지 참 의구심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참 씁쓸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사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15에서 20%에 해당되는 발언권을 가지고 그래도 무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확률이 아마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더 줄어들고 더욱더 조용히 숨죽이며 사는 이들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세뇌당하고 또 고개 숙이고 또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참 씁쓸하죠. 왜 그렇게 이제 숨죽이며 사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날 것 같냐? 다름 아닌 영끌하고 코인하고 비투하고 투기했던 탓에 이제 망가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이들이 다 터져나가는 거죠. 물론 아직 젊으니까. 그래 음식 배달도 하고 야간 일도 하고 아직 건강하니까 아직 젊으니까 젊음을 갈아서 이자도 내고 빚도 갚고 해야죠. 노동력 부족 국가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그들이 이제 다 채우겠죠. 순응하면서요. 사람이 빚져가지고 파산하고 개인회생 하면은 빚 다 정리되고 그냥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빚쟁이가 되는 걸 아무나 허락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잖아요. 개인회생하면 되고 그냥 파산 시작하면 되는 줄 착각하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채권자들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냥 동의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데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이번에 대거 걸려들고 대거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름하여 금융노예라고 하죠. 그들은 죽을 때까지 불안에 떨며 살고 그들은 처절하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무책임하게 산 탓에 그렇게 이제 경제적인 위험에도 노출되고 임금도 적게 받고 잘리고 또 밥도 허접하게 먹고 바삐 움직이고 남들이 누군가가 가스라이팅하고 괴롭히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더 빡세게 살아야 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산다 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죠. 그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아마 더욱더 아래로 추락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웃에 있는 일본이 우리보다 못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나라도 부강하고요. 일본 국민 개개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검소하게 절약하며 살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허세 부리고 겉멋 부리고 까불면서 많이 망가져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겉으로 보이는 남의 모습을 보면서 부자이니 뭐니 하면서 추종하거나 따라다니거나 또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어떻게 잘 관리할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